편의점 계산대 36번. 은채가 아버지 체크카드를 단말기에 댄 횟수예요. 결제 불가. 잔액 부족. 비빅.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뒤에 줄 선 손님들이 혀를 찼죠. 에휴, 학생 돈도 없으면서. 은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손에 든 건 도시락 4개. 각 3,100원짜리. 총 12,400원. 카드 잔액은 12만 7,400원 있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돈.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잔액을 조회했어요. 7,200원. 뭐야? 12만 원이 어디로?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KB은행 12월 26일 23시 47분. 강미라 12만 원 출금. 새엄마였어요. 은채의 손이 떨렸죠. 계산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비켜줘. 뒤에 사람 많아. 죄송합니다. 은채가 도시락 3개를 도로 올려놨어요. 하나만 샀죠. 7,200원에서 3,100원 결제. 남은 돈 4,100원. 편의점을 나오자 차 안에서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8살 지훈이가 조수석 창문을 내렸어요. 누나, 도시락은? 하나만 샀어. 나눠 먹자. 아나? 넷이서? 은채는 대답 대신 차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는 14살 유나와 9살 민재. 민재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누나, 나 진짜 배고파.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조금만 참아. 금방 먹을 수 있어. 은채는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4등분했죠. 1숟가락, 2숟가락. 넷이서 돌아가며 먹었어요. 그때였어요. 편의점 주차장에 벤츠 세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죠. 그중 한 명이 은채네 차를 향해 걸어왔어요. 똑똑. 은채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50대 남자가 창밖에 서 있었죠. 혹시 서은채 학생? 은채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에 심장이 멎었죠. 태식이 딸 맞죠?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 은채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편의점 주차장 한가운데서 정장 입은 50대 남자가 22살 여대생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에 선 정장 남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우리 회장님께서 15년간 찾으셨습니다. 2009년 서울 강남. 서태식은 37살의 건설 중견 간부였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한정우. 같은 회사 상무였죠. 태식아, 우리 따로 사업해보지 않을래? 무슨 사업요? 재개발. 내가 정보 하나 입수했는데 대박이야. 정우는 은평구 재개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내부자 정보였죠. 근데 초기 자금이 10억은 있어야 해. 10억요? 저한테 그런 돈이. 태식이 너 장인어른이 부동산 하시잖아. 거기서 빌려봐. 태식은 고민했어요. 그때 아내 수진이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위암 3기. 수술비도 항암 치료비도 필요했어요. 이거 성공하면 50억은 남아. 그럼 태식이 너 와이프 병원비 걱정 없고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되는 거야. 태식은 결국 장인에게 손을 벌렸어요. 장인은 평생 모은 돈 8억을 빌려줬죠. 사위와 딸, 손주들을 위해서요. 정우와 태식은 동업계약을 했어요. 집은 50대 50. 그런데 재개발이 시작되고 6개월 후 정우가 태식을 불렀어요. 태식아, 미안한데 계약서 좀 다시 써야겠어.
네. 왜요? 실은 내가 투자한 돈이 8억이 아니라 15억이야. 그러니까 지분도 다시 나눠야 할 것 같아서. 태식은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 처음부터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8억만 넣는 줄 알았지. 근데 중간에 추가로 넣은 게 있어서 말이야. 정우는 변호사까지 대동했어요. 새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고소할 거야. 횡령 혐의로. 태식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는 병원에 누워 있고 아이들은 어렸으니까요. 결국 35대 65로 지분을 조정했죠. 그리고 2년 후 2011년 재개발이 완료됐어요. 수익은 120억. 정우는 78억을 가져갔고 태식은 4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13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정우가 찾아왔죠. 태식아, 조의금이야. 봉투를 건넸어요. 아내 100만 원. 태식은 받지 않았어요. 형님 덕분에 돈 벌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런데 2019년 태식에게 검찰 조사가 들어왔어요. 서태식 씨, 2009년 은평구 재개발 건으로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정우 상무한테. 한정우 씨 진술에 따르면 서태식 씨가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태식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정우가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린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우는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했죠. 서태식 씨가 저한테 내부 정보를 넘기고 이익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럼 계약서는요? 처음 50대 50이었다가 35대 65로 바뀐 이유는요? 그건 서태식 씨 투자 비율이 적어서 조정한 겁니다. 모든 증거가 정우 쪽으로 유리하게 조작돼 있었어요. 태식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2019년 47살. 새 아이를 남기고 교도소에 갔죠. 태식이 수감되고 한 달 후 17살 은채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동생 셋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아빠가 만나자고 하셨어요. 은채가 교도소를 찾아갔죠. 투명 유리 너머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48살인데 60살처럼 보였어요. 은채야,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안 싸우셨어요? 그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서 싸워봤자 소용없어. 돈 있는 쪽이 이기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채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가 재혼하려고.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요? 여기 와서 면회도 자주 와주시는 분이야. 미라는 교도소 봉사활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태식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안에서 외로우시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만. 밖에 자녀분들도 있다면서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태식은 고마웠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걱정이었는데 미라가 돌봐주겠다니까요. 2020년 두 사람은 서류상 결혼을 했어요. 미라가 집으로 들어왔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은채야, 아줌마가 밥 차려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엄마 역할 해야지.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야, 서은채. 나 화장품 사야 하는데 돈 줘. 죄송한데요, 이번 달은 좀. 뭐? 나 내 엄마야. 엄마한테 돈도 못 줘? 미라는 은채 알바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나가서 안 들어왔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라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은채가 아버지께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교도소에 계신 아빠한테 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2024년 12월 20일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은채 학생이신가요? 아버님께서. 네. 아빠가 왜요?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은채의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 미라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죠. 이틀 후 은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라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나가야지. 내 아빠 죽었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 은채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야, 서은채. 너 진짜 몰라서 그래? 내가 니네 아빠랑 결혼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미라가 비웃었어요. 교도소 있는 놈이랑 결혼하면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금 나오거든. 월 80만 원씩. 5년이면 4,800만 원이야. 은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 다 했어. 이제 용돈 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 있어? 미라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니네 아빠 체크카드 있지? 거기 돈 좀 남았던데 내가 다 썼어. 고마워. 쾅! 문이 닫혔어요.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훈이가 누나를 부축했죠.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은채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동생들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채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지갑 하나, 안에 체크카드 한 장, 은행 앱으로 확인해 보니 12만 7,400원. 이걸로 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다. 그런데 다음 날, 미라가 그 돈을 빼간 거예요. 12만 원 출금. 남은 돈 7,400원에서 은행 수수료 200원 빠지고 7,200원. 은채는 그 돈으로 도시락 한 개를 산 거였죠. 그리고 편의점 주차장에서 한정우가 나타난 거예요. 태식이 딸. 맞죠? 은채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누구세요? 한정우라고. 내 아버지 동업자였어. 은채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저씨가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보낸 사람. 은채가 차 문을 잠갔어요. 가세요. 할 얘기 없어요. 정우가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채는 무시하고 시동을 걸려 했어요. 그때 정우가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 은채의 손이 멈췄어요. 편지요? 정우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교도소 발신 우편. 수신인 한정우. 일주일 전에 받았어. 읽고 미쳐버릴 뻔했어. 정우가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정우 형님께 15년 만에 편지 씁니다. 형님,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 써요. 형님이 저한테 한 일 다 용서합니다. 집은 속인 것도, 거짓 증언한 것도, 저를 감옥에 보낸 것도 다 용서해요. 형님도 먹고 살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근데 형님, 제 아이들만은 좀 챙겨주세요. 은채, 지훈, 유나, 민재. 4명 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특히 은채는 저 때문에 대학도 못 갔어요. 지훈이는 수능 준비 중이고 유나랑 민재는 아직 어려요. 형님이 저한테서 가져간 돈, 그거 다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딱 아이들 대학 등록금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형님도 아이 있잖아요. 그 마음 알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서태식 올림. 편지를 읽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울음이 터졌죠.
은채도, 지훈이도, 유나도, 민재도 넷다 울고 있었어요. 정우가 차 문을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줘. 제발. 은채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한테 너무 못됐어. 은채가 차에서 내렸어요. 왜? 왜 그러셨어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 내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정우는 15년 전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지분을 속인 것, 거짓 증언한 것, 모든 걸 다 털어놨죠.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 돈을 벌고 싶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를 이용했어. 근데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못 잤어. 회사가 커질수록 더 괴로웠어. 이 모든 게 내 아버지 돈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찾으려고 했어. 너희 아버지를. 근데 아직까지도 교도소 안에 계신 줄 몰랐어. 그것도 내가 보낸 거잖아. 정우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쿵.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정말 미안하다. 은채가 정우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은채야. 대학 등록금 도와주시겠다고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당연하지. 4명 다 대학 보내줄게. 은채가 웃었어요. 냉소적으로. 필요 없어요. 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구걸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등록금이나 받으라고요? 은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서 빼앗은 게 뭔지 알아요? 은채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첫째, 8억 투자금. 둘째, 정당한 지분 30%. 셋째, 15년간의 정신적 고통. 넷째, 5년간의 수감 생활. 다섯째, 우리 아빠 목숨.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대학 등록금으로 퉁치자고요? 웃기시네. 은채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뭐?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쓴 편지, 저한테도 있어요. 은채야, 아빠가 억울하게 당한 일, 너는 꼭 밝혀내라. 한정우한테 당한 거, 증거 다 모아뒀다. 이렇게요. 은채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15년 전 녹취록 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한테 협박하는 거. 계약서 새로 안 쓰면 고소할 거야, 이 부분.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2019년 재판 때 아저씨가 제출한 증거 서류들 전부 조작된 거라는 감정 결과도 있어요. 은채가 웃었어요. 우리 아빠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이것만 준비하신 거예요. 복수를요.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당신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 위증죄, 문서 조작죄. 전부요. 은채가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법원에서 봬요, 한정우 씨.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차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 은채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비키세요. 내가 다 줄게. 돈 다 줄게. 관심 없어요. 150억 줄게. 은채의 발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150억? 내 회사 지분 5% 상당이야. 내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정당한 몫이야. 아니, 그것도 부족해. 300억 줄게. 10% 줄게. 은채가 차에서 내렸어요.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한테 돈은 많아. 3,200억 규모 회사야. 근데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지.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고소는 취하해줘. 내가 감옥 가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해?
300명이 나랑 일해.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 내가 감옥 가면 그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 은채는 고민했어요. 돈을 받을까? 아니면 끝까지 복수할까? 그때 뒷좌석에서 막내 민재가 말했어요. 누나, 나 배고파. 은채의 마음이 정해졌어요. 150억? 응? 300억 아니고 150억이요. 우리 아빠가 원래 받았어야 할 몫만. 대신 조건 있어요. 일주일 후 한정우 건설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정우가 단상에 올라섰죠. 제가 15년 전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우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서태식을 속인 일, 지분을 빼앗은 일, 거짓 증언한 일, 전부요. 서태식 씨는 무죄입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서태식 씨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우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그걸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겁니까? 유족들과 합의는 됐습니까? 형사처벌은 받으실 건가요? 정우가 대답했어요. 유족분들과 합의했습니다. 1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고 대신 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의 30%를 서태식 씨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은채는 TV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훈이가 물었죠. 누나, 이게 맞아? 우리가 원한 거?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게 진짜 복수야. 무슨 말이야? 돈만 받으면 끝이야. 우리는 부자가 되지만 아빠 억울함은 아무도 몰라. 근데 이렇게 하면 전국이 다 알게 돼.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 한정우가 나쁜 놈이라는 거. 그게 진짜 복수지. 은채는 아빠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 봤죠? 세상이 다 알았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3개월 후, 은채는 대학에 복학했어요. 경영학과 3학년. 지훈이는 수능을 받고 좋은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유나는 중학교 전교 1등. 민재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넷이서 새 아파트에 이사했어요. 은채 이름으로 산 34평. 거실에는 아빠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은채가 매일 아침 사진에 인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채가 문을 열었는데 한정우가 서 있었어요. 왜 왔어요? 그냥 애들 잘 지내나 싶어서. 우리 잘 지내요. 가세요. 은채야, 나 필요한 거 없어요. 합의금 다 받았으니까. 은채가 문을 닫으려는데 정우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또 다른 편지야. 뭐요? 나한테 온 편지 말고 너한테 보낸 편지. 근데 교도소에서 검열 때문에 발송이 안 됐대.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왔어.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은채야, 아빠 편지 받았니?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희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근데 은채야, 아빠는 행복했어. 너희 넷 있어서. 엄마 돌아가시고 한정우한테 배신당하고 감옥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는 너희가 있었잖아. 그게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은채야, 너 너무 힘들게 살았지? 아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미안해. 근데 이제는 아빠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지훈이, 유나, 민재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아빠가 한정우 형님한테 편지 쓴 거 알지? 아빠는 그 사람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줘.
미워하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아빠가 15년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봐서 알아. 그래서 아빠는 용서하기로 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은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정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참 후 은채가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딱 한 번만이요. 밥이나 먹고 가세요. 은채가 라면을 끓였어요. 정우는 그걸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죠. 고맙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시킨 거예요. 은채가 아빠 사진을 가리켰어요. 정우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식아,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정우는 가끔 찾아왔어요.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에. 은채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빠가 원한 거겠지. 5년 후, 2029년. 은채는 27살. 대학 졸업하고 외국계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지훈이는 의대 3학년. 유나는 서울대 합격. 민재는 중학생이 됐죠. 그리고 정우는 서태식 장학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 은채도 이 사진에 이름을 올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 행사가 끝나고 은채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빠 나야. 은채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훈이는 의대 다니고 유나는 서울대 붙었고 민재는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로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은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은채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강미라였어요. 나 지금 병원이야.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인데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아빠가 날 용서했잖아. 편지에도 써 있었어. 애들이 도와줄 거라고. 은채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지만 전 아니에요. 뭐? 당신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흐느꼈어요. 미안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빠만큼 착하지 않아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3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은채 씨, 강미라 씨가 보호자로 지정했는데요.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은채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의사가 말했어요. 간 이식이 필요한데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식 안 하시면 돌아가신다는 거죠? 네. 은채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미라를 봤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채 누워있는 미라. 은채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연명치료 중단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도 하지 마세요. 의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날 밤 미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은채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어요.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죠. 일주일 후 은채는 다시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빠. 은채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말씀대로 못했어요. 아빠는 저 여자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전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빠만큼 착하지 않아요. 아빠는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기만 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은채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차 안.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괜찮아?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안 해. 차가 출발했어요. 은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내 선택을 했어. 살다 보면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나? 착하게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은채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고, 착함은 때로는 스스로를 다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선생님께서 은채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돌아섰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선생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하루가 조금은 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